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7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또 교육감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전국 평균 투표율은 50.9%로 서울은 전국 투표율보다 약 2.3%포인트 높은 53.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리하면서 연임이자 최초의 4선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서울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것과는 반대로 국민의힘이 많은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역 정치 지형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시사진단 이슈터치에서는 2회에 걸쳐 6일 지방선거 결과와 서울 민심의 변화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1부에서는 6일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이제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결과와 또 서울 민심의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정혜 국회의원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도봉을 당협위원회 김선동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번 6일 지방선거 또 서울 지역 결과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정혜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보궐선거 때 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로 봐서는 이미 지난해에 서울 시민께서 표출하셨던 부동산과 관련된 악화된 민심이 별로 우리 당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선을 패배하고 난 뒤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금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조금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난맥상 같은 것들도 역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준비가 여전히 안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로 보면은 지난해 보궐선거보다도 조금 더 악화된 민심을 오히려 안았다.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선이 끝나고 정말 20여일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도 하고 또 한정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어떤 성난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또 역으로 향하는 그런 결과라고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김선동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 6월 1일 그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보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B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지방선거 잘 지켜보셨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의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이 58.7%라는 많은 지지를 받아서 송영길 후보님보다 18.5% 정도로 앞서셨는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런 지지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으시려는 그런 표심도 표출이 됐다라고 저희는 진단합니다. 단체장 선거에서 17대 8로 전에는 24대 1이었습니다만 이제 17대 8로 지지를 보내주셨고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셨다. 그리고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도 76석 대 36석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시는 서울 시민들의 교차 투표, 아주 현명하신 그런 표심이 이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 아마도 국정 안정을 바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저희들에게 유리한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의원 또 구청장 선거도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상 첫 4선의 서울시장이 됐는데요. 자, 오 시장의 당선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정부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한정혜 의원님 궁금합니다. 이게 4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게 예. 굉장히 쉽지 않은 예. 아마 모든 분들이 서울시장을 했던 분들이 하고자 원했었던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4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민심이 부동산과 관련된 안정을 원하는 게 많았고 더 많은 공급을 추구를 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형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모아타운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내놨고요. 그것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작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당 후보까지도 포함해서 모두 공급과 관련된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이미 오 시장이 내놨던 그런 정책들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심이 좀 작동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은 이게 이제 기억해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우리가 뉴타운 광풍이 한번 불었었는데요. 서울에. 뉴타운 광풍이 불었을 때의 서울에서의 자기 집 점유율과 2021년 또는 20년 현재 자기주택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 공급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택의 수는 늘었는데 자기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여전히 절반이 되지 않는. 네. 그래서 자기 집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계속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주택의 형식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그것과 관련된 정확한 지점을 짚고 내놨었던 것이 좀 주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주요했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오판이라고 할지 조금 균형점을 제대로 못 찾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또 반성하고 이런 패인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더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든지 안정적인 주택 정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협치를 통해서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지난 1년간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또 송영길 후보는 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그만한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송 사실 후보는 마지막까지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 부동산 이야기를 하긴 네.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송 후보는 사실 인천에서는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했다고 인천 시민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서울 시민들로 봐서는 조금은 어색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인천에서 5선을 하고 인천시장을 하면서 인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그것으로 평가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 와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좀 급작스러운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확 받아들이기에 문이 이렇게 확 열려지기는 좀 어려웠었던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오래전에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면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또 거리를 좀 두긴 했습니다만 김포공항 이슈도 또 있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김선동 위원장님께 또 오세훈 시장의 선전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23일 만에 치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 안정론에 대한 그런 프레임이 있었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견제론 프레임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 안정론 쪽에 비중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한정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오세훈 시장의
3선을 하면서 또 보궐에서 당선이 돼서 1년 3개월 하면서 102석 대 우리는 달랑 6석의 서울시 의회 속에서 안정되게 우리 서울시장을 이끌어온 그런 업적, 그런 오세훈의 인물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세훈 시장은 저희 당으로서는 조금 특별한 자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 중도 확장성이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난 10여 년 동안 시련의 시간을 겪으면서 본인이 시대적 화두 비슷하게 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이제는 공정과 상생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 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방금 말씀 좀 해주셨지만 오세훈 시장의 어떤 당 내에서의 입지라고 해야 하나요? 위상이라든지 이 부분도 앞으로 좀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어느 후보보다 다음에 차기 구도나 이런 데 상당히 근접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말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시장과 송영길 후보의 득표차 약 87만 표였습니다. 좀 어떤 부분이 서울 시민들에게 좀 어필이 덜 됐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한정혜 의원님께서도 정말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 떠오르는 게 이제 인천시장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인천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바로 서울시장으로 대입하기에는 약간 어색한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셨죠. 후보 이전에 당대표로서 대선의 책임론 대선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미지가 그대로 녹아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득표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께서 이번에 바로 직접적으로 출마하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그것과 또 연계 관계, 연동 관계에 있으면서 송영길 후보께서 서울시장으로 이동하신 부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그 중도층의 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뭔가 좀 자기적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나 느낌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걸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중도층에게는 그러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되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뭐 이재명 의원의 출마 또 연계된 송영길 후보의 어떤 행보 이런 부분이 중도층에게는 좀 자기적으로 어필이 되었을 것이라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정혜 의원께서는 동의를 좀 하시는지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3월 9일에 있고 대선 이게 0.7%의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패배를 한 당이고요. 패배를 한 당의 당대표 그리고 후보 이 두 분이었고 그리고 대선 패배 후에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 이것은 다 나의 탓이다라고 하고 한 분은 당대표를 사임을 하시고 당 지도부도 다 사퇴를 하신 상태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바로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게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당원들이 원했건 당에서 차출을 했건 나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그냥 우리 당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아주 흔히 말하는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로 보면 우리 당의 자산이야. 맞아 자산이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민주당을 괜찮게는 봐왔었는데 안타깝게 이번 대선에 안 됐네. 근데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침잠하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돌아보고 앞으로 더 역량을 길러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중도층에 계셨던 분들. 당시 이제 이게 우리가 스윙 보터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선거는 각 당이 가지고 있는 결집도가 높은 열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고 그 중간에서 이번에는 이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윙 보터를 주시는 표심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를 가지고 결국은 그 선거를 잘 치루었다 또는 못 치루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게 대선의 연장선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됐겠느냐. 우리의 일부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열성 지지층을 나오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기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려고 하면 중도층에 조금 더 어필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면
굉장히 어색했을 수 있다. 네. 왜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그렇죠. 이것을 대선의 연장으로 만들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하셨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또 다른 평가를 더 내린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사실 자치단체장이라든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도 몇 군데는 정말 아쉬운 곳이 있습니다. 저희 뭐 말씀드리자면 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서울 같은 데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제 전달되는 경향들이 있는 데는 이게 중앙에서 했었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분명히 끼쳤다. 그래서 그 작은 표차로 결국은 우리 후보가 다시 수성을 하는데 좀 어렵게 한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우리 당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못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그렇게 못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못 막았고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이루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건강하게 견제하고 또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또 오세훈 시장도 잘 운영을 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견제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도 참 뭐 다양한 어떤 성향이 있을 테고 좀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부분을 또 새롭게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또 어떻게 봉합을 해나갈지 이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오 시장이 이제 지난 시정부터 추진해왔던 다양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1호 공약이 이제 복지와의 동행 특별시를 또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선동 위원장님. 네. 서울시장 하면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전문가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마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께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서민원을 치르면서 특히 약자, 그다음에 서민 계층을 위한 그런 공약들을 대표적으로 한 4대 공약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서 내세웠는데 기본소득의 유형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안심소득이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시범 실시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품질 주택 문제에서 고품질 서민형 서울형 임대주택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론 그리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서 취약계층을 배려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서민 약자층을 위한 그런 복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과 상생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정치적인 관점을 새로이 정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정, 기대해도 좋은 시정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갈등 없이 탄력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정혜 의원께서는 뭐 부동산 공약, 또 고물가 공약, 그리고 또 복지 공약까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부동산은 사실 원하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재건축을 원하는 곳도 많고요. 재개발을 원하는 것도 많은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재건축이라고 하면 아파트 되게 단지형인데 그분들이 어딘가로 그러면 이사를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주택을 또 구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재개발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 전역이 약간 재건축과 재개발 광풍이 지금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광풍이 부는 것 자체는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욱더 불안감을 부추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공약이었대. 정확한 로드맵을 장기적인 로드맵이 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가능하지만 시차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택이 공급되는 것과 더불어서 재개발도 되고 재건축도 돼야지만이 살고 계신 분들이 서울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또 밀려나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계시면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 실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주택의 공급 부분도. 그래서 그런 정확한 로드맵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라든지 또는 뭐 시민들께 제대로 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잦았으면 이렇게 자주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물가 정책은 서울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서울은 그래도 시장도 많고 또 대형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뭐 마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싼 것을 구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것은 좀 협의해서 서울의 물가 상승이 되는 것이 또 다른 지역에도 퍼져나가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물가를 좀 제자리를 지키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좀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그것은 조금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좀 물가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 복지의 경우에 안심소득 시범을 올해 하신다 그래요. 그런 것은 더 하시겠다고 하면 아마 시의회에서도 충분하게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이긴 합니다만 가족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발견되는 예, 그런 구독사. 사례들이 네. 뭐 서초 종로할 것 없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예. 하는 말씀해 주시고 여야 막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과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어떤 협치, 협업, 이 케미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먼저 김선동 위원장께 여쭤볼까요? 짧게 말씀 네. 듣겠습니다. 예. 김동연 당선자 예. 께서는 경제부총리를 해보신 분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국가 경제 이런 플래닝 전부 다 들여보던 그런 경험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뭐 서로 당적이나 이걸 떠나서 사실은 수도권이 사실은 같이 협의하고 공생해야 될 그런 예.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서울과 경기지사가 MOU를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 문제 같은 것들 잘 협업하면 대안부지들이 상당히 서울 가까운 곳에 예. 많이 생기고 또 그런 협업이 된다 그러면 경기도도 같이 발전하는 그런 상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잘 협업하도록 그리고 우리 또 언론에서도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여야가 같이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어떤 주택 문제 협업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교통 문제도 그렇고 두 지역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수도권 매립지. 결국은 예. 서울, 인천, 경기 세 분이 만나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 이제 환경부 장관 할 때 세 분, 그 당시의 광역자치단체장 세 분과 만나서 일정 부분 합의된 지점이 있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좀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것부터 세 분이 한번 좀 만나셔서 다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하면서 나머지도 사실 이렇게 수도권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고 예. 이렇게 커나갈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4년 지금까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정혜 의원님 또 김선동 위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선거 기간 제대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그 기회가 주어진 만큼 서울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소통을 통한 서울시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또 광역의원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